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8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원로 연출가 이원경 선생이 유치진과 서항석에 대해서 회고하는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실려있는 책의 제목은 원로 연극인 이원경의 회고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 안에 대추나무 하나 가지고 왜 싸워? 서항석과 유치진의 헤게모니 8월 극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던 국립극장은 환도 후 서울시와 문교부가 타협하여 시공관 반 국립극장 반 나눠쓰기로 하고 시공관으로 들어갔다. 동란 이후 겨우 환도해서 전시와 마찬가지인 그때 미국의 록펠러 재단은 한국의 연극 발전을 위해 항구적인 원조를 할 것을 결정하고 당시 미국에서 연극 유학을 하고 있던 L씨에게 한국의 누구에게 말하면 좋겠는가, 한국에 누가 있는가 하는 의뢰를 냈다. L씨는 이것을 한국일보의 문화부장인 임영에게 알렸고 임영은 유치진을 추천하는 동시에 유치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것이 오늘 서울예술대학의 전신 드라마 센터다. 유치진은 록펠러 재단과 이야기가 되어 국립극장에 대한 반발을 접어둔 채 외국으로 떠났고 재단이 보내준 세계 일주를 한 후 귀국했다. 귀국한 유치진은 극예술 연구의 동인이자 자신과 동배인 김광섭을 찾았다. 유치진은 1949년 10월 제1회 전국대학극 경연대회를 주관했었다. 해방 전의 일로 친일파로 몰리고 있을 적에 그때의 일을 희석해보려는 의미에서 이번에 외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희곡을 하나 썼는데 1957년의 전국대학극 경연대회 참가작품으로 그걸 시키고 싶으니 이걸 자유문학에 좀 실어달라는 취지였다. 그 작품의 제목이 왜 싸워였다. 김광섭은 물론 승낙했다. 더군다나 유치진이 외국에서 써가지고 왔다니까 자유문학에 실리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것이 틀림없었는데 그것에 대해 누군가 자유문학에 밀고를 했다. 밀고의 내용은 1942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선총독부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 제1회 연극 경연대회에서 현대극장이 유치진 작 서항석 연출 대추나무로 작품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썼다는 왜 싸워는 대추나무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것. 자유문학 측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는 게재를 취소해버렸다. 하지만 유치진은 이것이 서항석의 방해공작이라고 생각했다. 부산 피난 시절에 하려던 걸 못하게 했던 이유로 전속극단도 없는데 무슨 국립극장이냐 하면서 떠들었던 것 등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그간 록펠러 센터 일로 잠깐 잊어버렸던 것이다. 당시 내가 국립극장에서 전화 오가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외국에 돌아다닌 후 재출발하는 계기로 대학극 경연대회에 내 작품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자유문학과 접촉한 것인데 느닷없이 신작이 아니고 조선 총독부상 받은 대추나무인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 서항석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국립극장을 뺏겼고 극단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진에게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길이자 또 이걸 하면 각 대학에서 참가금도 내고 작품료도 내고 무대장치도 하는 등 돈이 생기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문학의 희곡 왜 싸워를 내놓으려고 할 때 서항석은 나쁘다 좋다 한마디도 안 했다. 오히려 내게도 아무 말도 마시오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 이유는 1942년 당시 현대극장에서 과연 조선총독부의 연극 경연대회에 참가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벌일 대로 거슬러 간다. 서항석은 유치진에게 독일 단편소설 마을의 로메오와 율리아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압축시켜서
독일식 단편 소설을 만든 것으로 로메오의 집과 율리아의 집 사이에 묘한 삼각당이 있어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 것인지 몰라 밤낮 두 집이 싸우고 있는데 그 아들, 딸은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라고 하니까 유치진이 그걸 대추나무로 만들었다. 대추나무의 줄거리는 이렇다. 양쪽 집이 있고 한가운데 대추나무가 있었다. 이것이 누구네 거냐고 밤낮 옥신각신 싸웠다. 그래 이쪽 집에서 팔을 떡 내밀고는 내 팔이 너희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식의 대사도 나오고 했다. 그러나 젊은 애 둘은 연인 사이. 아버지들은 싸움을 하는데 둘이 암호를 정해 뻑국뻑국하면 여자애가 쪼르르 쫓아나가서 뒤에 가서 수곤거리는 것이다. 결론은 만주로 가자. 이 좁은 데서 대추나무 하나 가지고 싸울 게 무엇냐. 낙원을 우리가 세우러 가자는 내용의 국민연극이었다. 조선인은 전부 만주로 보내고 조선의 일본 놈이 살려한 일본 놈의 정책으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서황석이 얘기한 로메오와 율리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현대극장이 상을 탄다. 그러니까 유치진이 신작이라고 해서 외사월을 내놓았어도 서황석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그 공로랄까 대가로서 연출을 했으니 자신도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내게도 침묵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립극장의 연출가로 이해랑, 이진순 등이 있었는데 국립극장 역사 자료를 봐도 알지만 이해랑 이진수는 자꾸 연출을 했는데 나는 1958년 들어서야 처음으로 가족을 연출했을 뿐이다. 그들이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한 것이다. 왜 싸워 문제같이 조금만 해도 야단 법석이 나는데 내가 연출하면 서황석 밑에 있는 이원경만 시킨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이 분명했다. 내가 먼저 서황석에게 나는 한참 동안 안 해도 되니까 이해랑 자꾸 시켜서 말썽만 없게 해주세요.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 서황석이 무척 고마워했다. 가족은 국립극장 현상 공모에서 하유상의 딸들은 자유연애를 구가했다와 함께 가작으로 입선된 작품인데 이 공연에 대해서 국립극장 반대파는 또 신문에 형편없다고 깠다. 한편에서는 대단한 실험적인 연출을 했다고 평했다. 당시 국립극장에 있던 이해랑, 김동원, 신파배우 김승호 등이 유치진을 회장으로 한 신협 재출발을 위해 나가버렸다. 국회에서는 서황석을 불러 국립극장은 수지가 안 맞는 극장이다. 국립극단은 없애버려라. 배우들도 없다. 쉽게 얘기해서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이었다. 국립극장을 고갈시키기 위해 국립극장 운영에 대해 국회의원 공작에 나선 것이다. 서황석은 원경씨 다방에 갑시다 하고 잡아 끌더니 내가 오늘 국회에 불려갔는데 국립극장을 축소하고 국립극단도 없애라고 해 하며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그 길로 명동의 신문기자들을 모아놓고는 이원경이 극단 만든다고 선언을 해버렸다. 그때가 8월이었다. 8월이니까 8월극장이라고 이름 짓겠다고 했다. 약자 편을 듣는 것이 당시 신문이었으니 전부 내 편을 들어주어 신문에서 막 떠들어대었다. 급기야 국립극장 축소와 국립극단 해체에 대한 반발로 내가 8월극장을 만든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알게 되면서 신문에서 국회를 악평을 마구해야 되니까 한 달 만에 다시 국립극단을 만드는 것으로 사태가 반전되었다. 서황석은 명동 한 다방에 이해랑과 국립극장 기획위원인 박진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립극장을 재건하라는 것에 기분이 좋아서 차제에 극단을 2개 만들겠다면서 하나는 이해랑이 하던 신협과 이원경이 하던 민극 둘을 전속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극의 대표는 누가 하는가 하고 물었다.
내가 대부서 국립극단 없는 국립극장이라는 말에 반발로 사제를 털어 만든 민극이었지만 나는 박진 선생이 하세요. 나는 8월 극장 가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서항석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박진을 자기가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박진은 극단 만들어 놓은 사람 것을 뺏는다며 내게 미안해했다. 얼마 후 8월 극장은 창립공연을 가졌고 민극은 박진을 대표로 국립극장 전속극단이 되었다. 창립공연은 국립극장이 지원해주어 시공관에서 가졌는데 공연 작품은 미국 작가의 오 마이 마마를 오화섭이 번역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이두현 저 한국 연극사에도 이 시기 제작극회, 원방가, 8월극장, 실험극장, 동인극장, 횃불극장, 신무대, 실험극회 등이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961년 5.16이 나면서 국립극장장이 해임되었고 또 정부기구 안에는 지금의 문화관광부인 공보부가 처음 생겼다. 공보부 장관은 오재경으로 이 사람은 유치진의 일본 의립교대 후배가 된다. 한편 국립극장 현상 공모작 가족의 작가로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였던 이용찬은 오재경의 비서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그전부터 가까웠던 모양이었다. 극장장 자리가 공석 중이니 오재경은 선배이자 극작가인 유치진을 포함해 주변에 누가 적임자인지 묻는 한편 이용찬에게서 나를 추천받기 이른다. 그러자 내가 극장장이 된다는 말이 명동에 쫙 퍼졌다. 나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왕석보다 젊은 데다가 반발적으로 자기들을 더 억누를 것 같으니까 야단이 났다. 그때 남산에서 KBS TV 개국 행사가 있었다. 당시 유치진은 록펠러 재단의 5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금으로 드라마 센터를 만들고 있었다. 드라마 센터의 대표로서 축사를 하게 된 유치진은 개국을 축하하는 말은 하나도 없이 첫마디로 국립극장장은 LC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렸다. 지난번 자신을 미국 록펠러 센터 재단과 연결시켜준 애를 언급한 것이다. 사실 록펠러 재단과 먼저 이야기가 된 사람인 만큼 드라마 센터에 발언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유치진이 이 사람을 밀어보고 싶은 속셈에 추천을 한 것이고 장관이 대학 후배니까 자기 말을 다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서인 이용찬과 함께 축사를 듣던 오재경은 장관은 난데 저희가 왜 그래? 하고 화를 내더니 옆에 앉아있던 문학과장 김창구에게 너 해! 해서 벼랑간에 그가 국립극장장 서리가 되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참고를 위해서 이 자료를 읽고 녹음해 봤습니다. 어떤 개인의 회고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게 마련이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기록도 이원경 선생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으로 또 개인의 기억이 주관적인 기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역시 사람 말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한편을 매도해서는 안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곳이라서 한두 달이 건너면 웬만하면 알게 되기가 쉽죠. 아는 사람이기가 쉬운데 그렇다면 되도록 어느 조직에 몸담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인간관계에 구애받음이 없거나 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언급하고 싶은 것들을 언급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대요. 안 되거나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받으면 금전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종속되는 입장, 신세를 지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별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속박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마당발이나 발발이가 되는 것이 의외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구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기가 쉬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녹음을 듣는 분들 중에 젊은이가 계시다면, 그리고 그가 학문 연구자가 되려는 뜻이 있다면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서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영향받지 않고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좋은 것일까요? 말을 해놓고 보니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용이 좋은 것이라죠.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한 선에서 중용과 절제를 가지면서 인간관계,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